안녕하세요. 앵콜학원에서 고등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문윤아 강사입니다.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것저것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중요한 점은 학교 내신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 요소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학교 내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달라지는 점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달라졌다는 걸 많은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지필고사 당연히 봅니다. 수행평가 당연히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올라왔다로서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크게는 없다라고 보면 돼요. 다만 이제 공부하는 양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거, 공부해야 되는 분야가 많아졌다라는 거, 이런 점들인데요. 자료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대학 입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년별로 어떤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신국어와 수능국어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이 주변의 학교에서 1등급 컷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수업을 준비했다라고 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시하고 정시하고 있다는 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아무래도 교과 전형에 많이 지원을 하고 종합 전형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수능 최저는 남아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신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은 정시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전에 이제 자료를 정리했었던 부분들이 되는데요. 이것은 올해 내년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수능을 치를 때는 이 자료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만 하십시오. 내신 교과 1등급 초다. 교과 전형 다 1등급 초반이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우리가 5등급으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내신은 1등급을 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의대, 치대, 그 다음에 서성한, 경외시, 중경외시, 숙중,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학교들이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상위권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무조건 1등급이 되겠고요. 내신은 무조건 1등급이 되겠고,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가 1등급, 2등급, 1, 2등급 이내여야 된다라고 계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네, 대학 입시에서 첫 걸음은 우리가 수시에 지원한다라는 거, 수시 지원에 있어서는 국어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서 아까도 봤었지만은 수능 최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신 좀 부족하다. 나는 정시로 지원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시는 크게 정시와 수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3년을 달려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학년 때부터 내신이 수시 지원하는데 성적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숙지하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내신에서 이제 변화된 부분에서입니다. 변화된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1등급을 과연 내가 받았느냐. 전 과목이 1등급이어야 되겠습니다. 5등급으로 나눠지면서 상위 뭐 10%다, 4%다, 이게 조금 더 많이 상향 조절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무조건 1등급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모든 과목이 1등급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선택 과목을 이수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을 입시를 계획을 하고 있다, 혹은 내가 물리학과를 계획하고 있다, 화학과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수 과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목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수한 과목하고 내가 지원하는 학과하고 그래도 연계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수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장래 희망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칸은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놓고 계획을 잡아야 입시에서 내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선택 과목을 어떤 걸 이수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9등급에서 기존은 9등급이 내신입니다. 내신이 9등급에서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10%인데 우리가 10%라고 한다면 2등급까지였었어요. 전에는 2등급까지였었던 부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등급에서 34%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34% 그러면 24%가 되는 부분들이 2등급이 되는데 2등급 34%라고 한다면 거의 3등급, 4등급 초반, 4등급 중반까지가 2등급이 되겠죠. 2등급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3등급 정도 3등급 정도 예전에 3등급 정도에서 입시를 치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서울을 하려면 받기 전에 인서울에서 서울 안에서 우리가 원서를 수시를 접수한다라고 했었을 때 내신이 3등급 초반 3등급 중초반 이렇게 됐거든요. 3등급 후반만 되더라도 우리가 변두리로 빠지거나 경기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또 과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과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원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등급도 2등급 초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1등급 무조건 달성해야 된다. 1등급 무조건 달성이다. 2등급 초반에서 우리가 내신을 놀아야 된다. 내신을 달성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퍼센티지로 따진다면은 조금 더 확장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움이 덜어졌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1, 2등급은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 안에 무조건 상위 10%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를 가던 간에 일반고를 가든 특목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상위 10% 이내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경쟁이 치열할 거라 예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상위 4%에 들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2등급까지 들어가는 부분들도 아이들 경쟁 치열합니다. 그리고 1,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지는 점수 차가 좀 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1등급 안에서의 점수 차는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2등급하고 1등급 점수 차가 좀 있을 겁니다. 2등급 후반대하고 2등급 초반대도 점수 차가 좀 벌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렇게 올해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고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5등급까지 정해지는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내신 성적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조건 우리 아이들 내신은 1등급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 그동안은 국어하고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 선택 과목이 없어졌고요. 공통으로 이제 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문과다 이과다 전혀 구분이 없이 다 똑같이 공통 과목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 진행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2028년도 이제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개편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언어가 이제 묶여지는 부분들이 되는데 언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문법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문법은 계속해서 배워가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선택했었던 부분들을 다 같이 묶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화법이 묶여져 있고 독서와 작문이 묶여져 있습니다. 독서 장문이 묶여져 있고 그 다음 문학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신에서도 문학은 안 빠지고 내신 대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을 중점적으로 그 다음에 문법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은 이제 참고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학년 때는 무조건 내신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인상 본인의 객관적 수준 첫 점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3월 모의고사도 내신 대비에 포함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가 3월 말 정도로 이제 날짜가 바뀌면서 1학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인지 국어 수준이 그리고 우리 학교 아이들 수준하고 본인이 지원한 학교 수준하고 전국적인 학교에서의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정도의 자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국적으로는 1등급이 됐었다. 근데 우리 학교 내에서는 내가 국어가 2등급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 학교 아이들이 국어를 잘하는구나. 내가 내신 대비 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료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위치, 학교에서의 내 위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것도 준비해서 아이들 시험 보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 1학기 내신입니다. 1학기 내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되는 부분들인데, 입시에서 연관성이 80%. 거의 1학년 때 내가 수시를 지원해야 되겠구나 마음 먹고 1학년 때 완전하게 달라들어야 되거든요.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만 2학년 올라가서 내가 1학년 때 이 정도 했었으니까 2학년 때도 이 정도 해서 내가 1등급을 달성하면 되겠구나, 이런 계획이 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흐지부지 정시로 가야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어지면 안 되거든요. 1학년 때는 무조건 내신 잡으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내신 잡으면 되는 거고, 학교에서 자료가 교과서 중심이진 않을 텐데, 내년에 교과서가 바뀌게 되면은 그 첫 해는 교과서 중심으로 시험 범위가 정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교과서가 몇 번 바뀌는 과정에서 교과서 내용하고 플러스 알파로 학습지를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 학습지하고 섞어서 문제가 되면은 그런 문제는 이제 수능형으로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모의고사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해야 내신 유형 문제도 잘 적용해서, 또 잘 적응해서, 잘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부분들이 되는 건데, 우리 부모님들은 모의고사를 왜 준비시킵니까? 우리 아이는 내신 준비해서 수시로 갈 건데, 이런 말씀을 좀 간혹 하세요. 하지만 내신 대비 문제 유형이 수능형의 문제를 끌어와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의 말들을,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들을, 선택지에 나오는 문장들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해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어휘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연상하는 것도 조금 부족해요. 한 번은 시조를 수업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조를 읊어주고 여기서 연상되는 것은 달을 떠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그마한 것이 세계를 비춰서 하늘 높이 떠서 우리 아래를 비춰주는 이런 시조 있습니다. 근데 달을 떠올려야 되거든요. 시조니까 달을 떠올려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가로등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당황하기도 하고 웃고 넘어가긴 했으나 이런 이제 연상하는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세대가 다르구나, 이런 점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앞으로 이제 수업하는 우리 아이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접근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비고 1학년들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조금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되고, 작품 자체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데, 엉뚱하게 접근을 해서 해석을 달리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주면서도 또 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떠올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수업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문학입니다. 방금도 이제 문학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가 문학은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많이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시도 많이 해야 되겠고, 현대시도 많이 해놔야 우리 아이들이 내신 대비하는데 수월하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은 그 시험 범위 내에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학습지도 나눠주고, 학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 문제는 보기로 다른 외부시를 또 출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향후 공부 방향에 대해서 정해지는 부분들이 우리 1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무조건 내신을 잡을 때, 우리가 내신을 잡아야 되겠지만은 내신을 잡으면서 모의고사 연습은 시킬 겁니다. 모의고사 문제 유형이 학교 내신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종합해서 접목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학년입니다. 2학년은 이제 객관적으로 수준 점검이 어느 정도, 내 수준이 이 정도야 라는 게 올라섰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도 잡으면서 그 다음에 수능도 잡으면서 두 가지를 이제 걸쳐서 가야 돼요. 우리 1학년들은 아직은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무조건 내신 쫓아가면서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주는 자료들 섭렵하면서 가면 됩니다. 공부하면서 가면 되는데, 2학년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모의고사도
수능 모의고사도 제법 이제 1등급, 2등급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수능 최저를 내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입시에서. 근데 3학년 올라가서 수능 대비를 한다? 좀 늦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안 나옵니다. 읽는 속도도 안 나오고 푸는 스킬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신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내신하고 문제 푸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빠르게 높은 등급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많은 연습을 통해서 내신도 잡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수능 모의고사, 수능도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2학년 때는 1학년보다 훨씬 더 수능에 가까운 문제 스타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라고 해서 크게 공부하는 데 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보탬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내신, 그 다음에 11월 모의고사가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 보면서 입시 연관성을 내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 부분이 2학년 초반에 모의고사 성적이 2학년 말엽까지 가고 3학년 수능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변화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신 쫓아가다 보니까 수능 모의고사는 이때 성적이 계속해서 3학년 때까지 유지될 확률이 커요. 우리 아이들 지켜보면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게 여기서 집중을 해서 정말 수학이나 영어를 조금 놓고 국어를 완전 몰입해서 3, 4개월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수능 준비를 할 때 등급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크게 변화가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3학년 올라가면 다 똑같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3학년 올라가서 수능은 3학년 올라가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결론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면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학년 가서 확 달라지는 건 아니고 3학년 가서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등급이 또 엇비슷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내가 올려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 2학년 때는 내신 플러스 수능 함께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네, 3학년입니다. 3학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3학년 1학기 이제 내신이 끝나게 되면은 지금 원서 다 썼죠. 원서 다 썼고 학교도 어느 쪽을 이제 지원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수시인지 정시인지 다 가르마가 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정시로 들어서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올라서는 겨울방학입니다. 2학년 겨울방학 때 이게 수시냐 정시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80%는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은 완전하게 판가름이 돼요. 내가 정시도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아니다. 나는 수시에서 정말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가르마가 타지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 그 다음에 입시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입시를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3학년까지 내신을 쫙 봐야 되겠지만은 1학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1학년 때 배경 지식을 얼마나 넓혀주느냐, 1학년 때 어느 정도 내신을 끌어올려 주느냐, 내신 등급이죠. 그리고 1학년 때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서 문제 푸는 스킬을 내가 키워놓느냐, 1학년 때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3학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3학년 때도 중요합니다. 물론 3학년 때 중요한데 1학년 때 공부하는 습관을 잘 잡아놔야 2학년, 3학년 때도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들한테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3학년들한테는 잔소리 많이 안 해요. 3학년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저까지 스트레스를 보태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1대1 상담할 때는 좀 잔소리 하고요. 1학년들한테는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방법론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을 좀 봤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어 준비입니다. 지금 현대시, 고전시, 문법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은 내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수능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입니다. 수능에서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 주변에서 현대시, 고전시가 추가적인 작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추가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문법은 1학년부터 완전히 고3처럼 나와서 문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든 문법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1학년 수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정말 파고 또 파고 공부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겨울방학 아직은 멀었지만은 겨울방학 때 문법은 좀 특강을 제발 좀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 때 문법은 특강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식 고전 시간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수능까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작품을 하나라도 내가 더 알아놓는다, 작품을 하나라도 내가 더 공부한다, 본인한테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시와 고전시 중심으로 해서 수업 계획을 짜고 있고 수업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신도 수능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신이 중학교 때처럼 이 작품을 내가 달달달 외웠다 해서 100점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수능형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듯이 외부 작품하고 비교 분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유형들을 자꾸 풀어봐야 되겠고, 모르는 시, 배우지 않은 시도 문제를 조금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는 게 저희는 이제 확인학습 시간에 그런 훈련들을 좀 시키고 있거든요. 확인학습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과서 외에 작품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문법은 깊이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은 정말 꽉 잡고 진학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이제 등급 컷인데요. 높죠. 이게 개성고 겁니다. 저희 학원에서 개성고가 가깝다 보니까 개성고를 또 집중적으로 또 분석을 했는데, 1학기 때입니다. 1학기 때 어려웠다, 쉬웠다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97점이 1등급 컷이었고요. 하나 틀려야 1등급 컷인 거죠. 배점이 낮은 거. 그리고 100점이 두세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는 100점이 없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한 명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도 들리기는 했어요. 기말고사는 중간보다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를 해서 놓치는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두 개 반? 이제 서술형이 없었기 때문에 2개 반은 없죠. 그래서 배점이 좀 이제 높은 것과 낮은 거, 그래서 92점의 등급 컷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면은 1학기 종합 등급은 95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시험을 잘 봐놔야 두 번째 시험에서 조금 덜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첫 번째 시험을 많이 강조를 많이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고 많이 문제도 풀리려고 합니다. 2등급은 그 당시에 이제 33명까지 됐는데, 이거는 좀 변화가 있겠죠. 내년에는 1등급이 상위 10%니까 300명이다. 그러면 이제 30명까지 되겠고, 근데 동점자가 있을 겁니다. 동점자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우리는 항상 10% 이내, 8% 이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눠졌을 때 4%였거든요. 하지만 8%, 10%라고 한다면은 2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도 생길 수도 있고요. 네. 현아쌤은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준비했었다 라고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험 범위는 당연히 세밀하게 분석 들어갑니다. 시험 범위는 당연하게 세밀하게 들어가고요. 학습지 내용, 그 다음에 외부시하고 결합시켜서 외부시도 주제하고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시작 화제의 정사하고 관련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해서 추가 자료로 참고 자료 제가 수업 시간에 압축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적중해서 출제된 적도 있고, 비슷하게 선택지입니다. 1, 2, 3, 4, 5에 나오는 선택지의 말들도 제가 확인학습 시간에 문제 줬던 것에서 출제가 된 부분도 있고요. 문법은 비슷하게, 문법은 항상 EBS 교재 나오는 고3 것도 갖다 풀리거든요. 올해는 개성고에서 EBS 교재를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EBS 수능 특강 문제에서 두어 문제 비슷하게 출제됐고, 하나는 그대로 옮긴 문제도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3 수준으로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끌어다가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어떻게 접근하는 거야 이렇게 푸는 방식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과제, 그 다음에 유사문제 출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비교 분석하는 것들을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반복해서 설명 들어가고요. 그다음 문제는 편집해서 100문제씩 주마다 시험 문제를 주고 있고 과제로 제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제시하고 확인학습 시간에 다른 문제로 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200문제 적어도 200문제는 항상 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하루 전에 직전 보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개성고는 또 학교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시험을 1학년들이 11시에 봐요. 11시 반, 11시 반에 보다 보니까 이렇게 새벽 보충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새벽 보충을 활용을 해서 1학기 때도 좋은 성적을 냈고요. 아이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크게 변화가 없으면 1학년들은 아마도 11시 반에 시험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 보충도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게 새벽 보충 아침 7시 반 사진이거든요. 아침 7시인데 커튼이 가려져 있긴 하지만은 커튼 사이로 날이 밝아오고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아침에도 이제 더워서 선풍기 틀어놓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쪽에는 이제 한 방에만 있는 거고 교실은 나눠서 좀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실에서도 이제 아침 보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는 고1이나 고2, 1학년이지만 고2 것 갖다 풀릴 때도 있고, 고3 거를 가져다가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거 고2 거야, 고3 거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풀리거든요. 근데 제법 잘 풀어요. 근데 고3 거야 다 풀고 나서 얘기하면 놀래요. 이게 고3 거라고요? 풀 수 있잖아. 라고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좀 섞어서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교과서 문법 고전 시가 분석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개성고 같은 경우도 고전 시가를 시대별로 구분해서 고대가요, 향가,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해서 쭉 시험 범위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부 작품도 플러스해서 같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아이들한테 자료 나가고 있고 설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3 자료를 가져다가 아이들 문제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학습도 문제를 줄 때 고1 거, 고2 거, 고3 거 섞어서 문제를 제가 좀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답지는 따로 나갑니다. 답지가 한꺼번에 주지는 않고요. 그래서 1차 과제, 3차 과제 이렇게 주면서 또 자료 정리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료집 따로, 그 다음에 문제집 따로, 그리고 답지는 숙제를 해와야만 답지가 나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모의고사인데요.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그냥 넘어간다, 풀고 넘어간다가 아니라 지금 뭐 이거는 이제 3학년 거 이제 사설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문학도 분야별로 구분해서 메모를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비문학 독서입니다. 비문학 독서도 내신도 들어가고 수능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시험 범위거든요. 그리고 수능에도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문학 독서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분야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인문, 사회, 과학기술 분야별로 메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유형 어떤 부분에서 많이 틀리냐, 보기가 있는 문제를 많이 틀리냐, 일시업으로 많이 틀리냐, 아니면은 어떤 부분들을 시구 풀이를 잘 못하느냐, 외부 작품이 나왔을 때 무조건 틀리냐, 다른 모르는 작품 나왔을 때 이런 이제 문제 유형, 본인이 틀리는 문제 유형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을 작성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아이들이 다 작성을 하고요. 제가 나중에 1대1로 상담하면서 상담 자료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아이들이 어느 부분이 네가 약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걸 이렇게 이 문제를 봐서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어 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은 다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 제 수업은 이제 예비 1학년입니다. 예비 1학년은 지금 금요일에 5시 반에서 8시 반까지 3시간 진행하고요. 그다음 토요일은 1시에서 4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요일 반은 2시로 미뤄질 수도 있는데 아이들 시간차가 앞뒤에 이제 수업이 있다라고 본다면 2시로 이동을 해서 5시까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율을 할 예정이고요. 금요일은 이 시간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요일도 크게 변화가 없으면 이 시간대 진행을 하려고 예정은 하고 있는데 2시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은 뭐 상담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일정도 확장된 일정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상담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책임지고 지도할 할 예정이니까요. 아이들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